자, 그럼 이제 우리 2교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넘기기 전에 반드시 이번 달에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꼭 외우세요. 자, 무슨 봉투요? 부주 봉투를 어디다 넣어서 가요? 외토에다 넣어서 가자. 꼭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임대차는 신고를 안 하는데 하는데 안 하는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뭉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목 외우신 거 믿고 이제 다음 화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가 부주 봉투 할 때 부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라는 게 바로 네모 1번입니다. 자, 기초 수업이 뭡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베이스를 가져가는 게 기초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여기 들어있는 이거 30일 이런 숫자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외우면 뭐해?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는데. 자, 기초 수업을 제가 진행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매매 계약의 경우에 한정이 되고 전세나 임대차가 안 들어간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냐면, 자, 그때도 이제 2005년도에 자, 제가 강의하고 있었고요. 요때 공인중개사 시험이 14회 15회 요때 시즌이에요. 근데 요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안 잡혔어요. 많이 뛰었고 문재인 정부처럼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 집값을 잡겠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제도가 바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건데, 이 세금으로 집값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든 제도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오늘날 배우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게 2006년도 1월 1일이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벌써 15년이 넘은 얘기예요. 이게 시행된 지가.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그 당시에 왜 만들어졌고 도대체 세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만약에 A가 주택을 샀는데 요 주택이 5억짜리야. 근데 이 주택이 1년 만에 집값이 7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주택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차익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차익이 생겼을 때 2억의 돈을 벌게 되는 순간, 자, 만약에 이제 개공일을 통해서 B한테 팔아가지고 매수인한테 팔아서 2억을 벌게 되는 순간 착실하게, 자, 자기 월급도 모으고 저축하고 해요. 이빠이 융자 땡겨서 집을 사야 돼요. 이빠이라는 얘기는 많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빠이 땡겨서 어떻게 융자 이빠이 이 집 융자 저 집 융자 땡겨서 하여튼 이 동네 저 동네 집 사서 난리 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집값이 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투기를 하는 거야. 이 집값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자 이제 국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게, 야, 안 되겠다. 내 임기 내에 집값은 반드시 안정화시키고 불로소득은 싹 걷어들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세금 폭탄이란 말이 이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 폭탄 얘기가 시작되면서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요게 포인트야. 양도소득세를 50%를 부과하겠다.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60% 부과하겠다. 이랬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1가구 3주택은 양도세 70%까지. 진짜로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 2주택으로만 제가 그냥 수업할게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A가 요 주택 말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부동산에서 돈 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융자 얻고 이 집에 융자 얻어서 자기 돈 보태가지고 전세 끼고 해서 집 산 거야, 5억에. 그래갖고 이제 이 집이 7억이 된 거야. 그럼 1가구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지. 그럼 양도소득세가 50%라는 얘기는 뜻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에서 5억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2억이면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양도소득세만 얼마? 1억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선생님, 아니 그러면 2억 중에 1억 세금 내고 나면 1억은 먹잖아요. 먹긴 뭘 먹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지. 처음에 이 집 살 때 그 당시는 취득세 등록세 냈겠죠. 지금 등록세는 없지만. 그럼 취등록세 낼 것이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에다가, 이해 가요? 의료보험 연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나가 이 집에 융자 얻어서 여기 샀지, 여기 있는데 여기대로 융자 얻었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대로 이자, 여기는 여기대로 이자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세입자 껴서 전세 꼈다 하면 또 전세 늘려면 또 수리도 좀 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복비도 나가야죠, 경비도 써야죠. 이게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그럼 어떻게 1억을 먹겠냐고. 못 먹지. 지금 얘기한 거 다 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빼고 나면 본인은 한 6천만 원 먹었다고 칠게. 이게 이득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집값이 2억이 뛰었는데 결국 본인이 먹은 건 6천만 원밖에 못 먹었다면 많이 먹은 느낌이에요? 조금 먹은 느낌이에요? 조금 먹은 느낌이지. 그러자 이제 여기서 A하고 B, 특히 A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7억에 팔았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 6억 5천에 팔았다 그러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다운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운 계약서를 딱 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자,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받았겠죠. 야, 이것들 봐라. 아니,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그랬더니 다운 계약서를 써야 야, 이거 좋지 마련해. 그래갖고 이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뭐 하라고요? 신고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신고해. 그래서 조합해서 그거를 무슨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탄생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거래 신고라는 이 제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30일, 60일 X 왜 그래 몰라 공식이야. 이런 공부들이 기초를 안 듣고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래서 이게 5월 달부터 공부하는 분들이 2차까지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초를 듣고 있지. 그럼 양도소득세라면 제가 물어볼게.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생겨요?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안 생겨요? 생기지. 전세는? 에? 아니 보증금 7천에 했는데 무슨 양도세를 내? 말도 안 되지. 임대차는? 아니 보증금 5천에 월세 80 계약서 쓰고 양도세 내는 사람이 어디서 취득세 내고. 이봐요.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를 풀 때 제가 말하는 말 만나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매매 계약뿐이다. 나올 수 있지. 매매 계약뿐이다. 그럼 맞아요. 뿐의 냄새가 살살 나요. 그걸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뿐의 만자에 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점수를 보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5점이고 어떤 사람은 85점이 나와요. 확 벌어져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 때 신고를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란 얘기야? 언제까지 하란 얘기야? 그게 궁금해지는 순간 자, 언제부터 30일이요?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제가 형광펜으로 잘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눈에 확 띄게.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잘 봐봐요. A는 무슨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 B는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6억 5천에 쓰게 되면 얘는 양도세 포탈, 얘는 취득세 포탈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크지만 취득세도 포탈하는 거 맞잖아요. 이것도 괘씸하니까 니네들 공동으로 신고해. 장난만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강남구청이 되는 거니까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남구청에 매도인 매수인 니네들이 같이 와서 신고해. 신고할 때는 똑바로 해라. 다운 계약서 써서 오기만 해봐줘. 그냥 가만 안 내비리도 이게 바로 이 제도의 주요 골자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 화면. 자, 만약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즉 국가 등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데 국가 등이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봐요. 국가 등도 다운계약서 쓸까요? 얘네들은 다운계약서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럼 확실하게 집값을 잡으려면 국가 등이 맨 끝에 봐봐. 신고를 뭐야?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그럼 얘네들이 하면은 장난짓거리하는 걸 막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당사자 중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일방이면 국가 등이면 야, 니네들이 그냥 해. 개인 믿지 마. 이것들이 장난짓거리에. 니들이 해.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형광펜 칠해놓은 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고 적혀 있나요? 자, 기억본 보세요. 여기 무슨 계약? 이거 봐. 매매 계약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전세나 임대차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임대차로 속으면은 아직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관련된 공급 계약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의 지위에 여기도 무슨 계약이라고요? 매매 계약. 자, 그래서 결국 A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에 따른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보이죠? 자, 옆으로 화살표 뽑으세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분양권이라고 적으세요. 자, 여기다가 분양권.
그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 우리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울 거니까 그 법에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공법 교수님이 요거를 뭐 도시정비법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또 공법 교수님은 도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들마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 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여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거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보이죠?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 도정법을 들어보면 요거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입주권. 자, 근데 아직 입주권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분양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남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남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받았을 수 있죠. 그 분양 왜 받은 거예요? 하남시의 아파트 왜 분양받았어요? 미분양이 될까 봐 걱정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 잠을 못 자. 전국이 미분양이 돼서 건설사 부도나서 우리 남편도 회사를 잃어버릴까 봐 말도 안 돼서 그러지. 왜 했겠어? 돈 벌려고. 그럼 차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면 결국은 걷어들이겠다는 거 아니야.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장난짓거리 하니까 인적사항 알아야 되고 계약 체결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30일을 기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특히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요게 알파벳 2번 아닐까요? 아까 봐. 7억에 팔았잖아. 근데 6억 5천에 신고했잖아.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실거래가 신고. 그리고 여기 F번은요. 굳이 체킹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현관펜으로 쫙 도배를 해온 이유는 참 희한하게 이게 시험에 최근에 2번이나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조건기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조건기한인 거 맞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오길래 그냥 제가 칠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저는 F번보다 더 중요한 게 G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알파벳 G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개공이가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작성 교부 해주잖아요. 계약서를. 그럼 여러분이 거래신고를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7억짜리 아파트를 6억 5천에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페널티가 떨어지니까 결국 관청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과태료 부과하려면. 그래서 인적사항. 그다음에 여러분이 개공이니까 개설 등록한 사무소의 상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소재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신고해서 하여튼 다운계약서 써갖고 신고하면 중개업자 당신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 그 얘기죠. 자,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초인데 제가 다른 화면들은 막 형광펜도 칠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화면 작업은 다 해놨는데 아무런 형광펜도 칠한 게 없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그냥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제가 제안을 할게요. 87페이지를 딱 피세요. 자, 기초 때 그냥 짐 빼서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자, 87페이지 폈어요? 거기 정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조그만한 박스가 주택이라는 박스가 하나 보이죠? 그거를 제가 여기다 발췌해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자, 요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가 요게 뭐예요? 주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걸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언제 입주할지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이 부분은요. 규제 지역인 투기와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투기 위로 화살표 뽑고 자, 풀네임을 적어 주세요. 이거 다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투기의 뜻이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투기의 뜻은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정이라고 돼 있죠? 이 조정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요것도 공법 시간에 다 배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도 서울인 여기는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요새 우리 최근에 여기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되지 않았나요? 서울은 어떤가요? 아직 해제 안 됐나요? 예,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 다 해제됐어요, 지금. 예, 자, 제가 월요일 날이 인천이었는데, 자, 그러면 해제 안 됐으면 더 좋죠, 뭐. 자, 그럼 제가 이 투기과열지구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뭐를 산다고요? 주택을 살 때는 자금 계획서, 입주 계획서 갖고 오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일 때 투기죠. 뭘 갖고 와? 증빙서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저를 보시고 자, 기초답게 차근차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는 6억 뭐드니 6억 이건 나중에 해.
지금 하지 말고. 자, 모든 거래가 뭔지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자, 아파트 그냥 10억만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에 아파트 10억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B가 이 아파트를 매매로 사게 되는 거예요. 매매로 사면 무슨 신고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 이제 개공이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 개공이가 사는 건 아니니까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넌 돈 어디서 났어? 너 언제 입주할 거야? 이 얘기는 지금 돈 어디서 났어? 너 언제 입주할 거야? 이거는 이쪽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 맞죠? 개공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 복비 주세요.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얘가 무슨 입주를 해? 입주는 얘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강남 지역은 무슨 지구라고요? 투기과열지구란 말이야. 그럼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B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 하고요. 입주 계획서 있죠. 이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라는 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가 한번 대충 짓거려 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짜리? 10억이면 10억이 어디서 났는지 여기다 써오라는 거야. 대충 짓거릴게요 제가. 그러면 1억은 아유 선생님 빚인 제가 저 직장생활 15년째예요. 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좀 저금해서 예금으로 저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를 어떻게 사요 1억 갖고 그랬더니 아예 선생님 3억은요. 자 오전반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예 3억은요 선생님 그 시아버님이 우리 집 산다 그러니까 좀 보태주신 게 있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자 그럼 그래도 아직 10억이 한참 모자란데요. 근데 선생님 4억은요. 저희 또 시아버지가 도와준 데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또 집 산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아직도 모자라잖아. 그럼 2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2억은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만저만 해갖고 제가 최근에 팔아가지고요 이거 한 2억 정도 차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어른들한테 도움 받아서 이번에 강남집을 하나 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했으면 언제 입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언제 이 아파트에 입주할지 그 입주에 대해서 쓰라고. 그럼 입주할 거예요. 일단 전세나. 얘기해봐. 전세나? 알았어. 그럼 전세 놓고 한다는 얘기는 이걸 받아보면 얘가 실수예요.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이지. 그럼 이거 다 조사해야 돼. 내비둬. 조사해야지. 넌 뒤졌어 이제. 갖고 오라고. 이거 딱 보면 알지. 장난질 거. 이게 진짜 들어가나 이게 장난질 거라 금방 알거든. 그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대충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에는 여긴 규제 지역이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증빙 자료는 무슨 지구요? 투기과열지구일 땐 증빙 자료도 갖고 와야 돼. 그게 바로 증빙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보일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아까 자, 직장 생활 15년을 했다. 예금이 얼마 있었어요? 1억. 그 여기 있잖아. 예금액 항목을 적었잖아요. 이거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거 애울한다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냥 증빙 자료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 직장 생활 15년 했고요, 선생님. 조금씩 조금 적음해 놓은 게 지금 한 1억 돼요. 그래서 예금 항목을 적었으면 자, 하나은행 가서 예금 잔액 증명서 갖고 올 수 있죠. 이해 가요? 왜 못 뛰어? 뛰면 되지. 그다음 선생님 제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2008년도에 지금 최근에 2021년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집을 하나 살까 싶었던 건데요. 주식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삼성증권에 가서 여러분이 주식을 2008년도에 얼마에 몇 주를 샀는지 내역서 띄워갖고 오라고요. 다 확인하겠다는 거야. 당신 2억 주식으로 벌었으니까 갖고 와봐. 그리고 아까 시아버지가 얼마 도와줬어요? 예? 3억. 그럼 시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다고 해야 증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셨죠? 그럼 여기 역삼 세무서 가서 증여세 납부한 거 띄워갖고 오세요. 증여세 납부하신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아직 안 돌아 저거 세금 안 내셨네요. 아, 그럼 이참에 저희들이 걷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친정아버지 얼마 두셨어요? 4억. 그럼 친정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해야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힘들면 누워 있어도 돼요. 예, 안 깨워요, 저는. 자, 예, 실력이 없으면 센스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주려는데 계속 살아 있으면 옆에 걸 못 하잖아. 자, 다시. 네, 힘들면 누워 계세요. 저는 안 깨워요. 예, 자, 누워 계시는 건 냅둬요. 그냥 주무시면 이따가 1시 반에 가시면 돼요. 자, 따라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게 형제 자매 간에 좀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억 정도씩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내셨겠죠? 아니 근데 그게 꺼져. 예, 걷어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예, 거기다 다 걷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또 이거 말고도 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 융자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럼 은행 융자 받은 거 가서 다 갖고 오면 되잖아요. 하여튼 갖가지가 다 있어. 근데 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한 거고 그런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자금 조달 계획 써 있는 거를 이거를 뭐까지 갖고 오라고요? 증빙 자료까지 가져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강남이 아무래도 부동산의 메카니까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검토하겠죠.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다가 증빙 자료까지 완벽하게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거꾸로 하는 건 없지만 이 돈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진짜 입증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인천 지역이 최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 해제됐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선 제출했죠. 그런데 뭐는 제출 안 해? 증빙 자료는 투기 가지고만 제출하니까 제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천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나아요? 강남 사는 게 나아요? 예, 강남이 낫지 뭘 또 인천으로 건너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를 해도 안 웃는구나. 자, 심각하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이게 애워가는 거예요. 오늘 뭐 이해 안 될 건 없다고 나는 생각해. 다 이해가 돼.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번에는 제가 이제 토지 얘기할 거거든. 토지. 자, 토지 얘기할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막 너저리 하면 수업 어려워. 그래서 제가 쌈박하게 수업해 줄게요. 자, 딱 펴봐요. 88페이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쌈박하게 해줄게요. 88. 폈어요? 자, 거기 분명히 똑같은 게 거기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한 거야. 일부러 색깔도 안 바꾸고 똑같이 준비해서 찾기 쉬우라고. 똑같죠? 자,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요 표는 뭐였어요? 주택이었죠? 지금은 뭐예요? 그래, 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로 바뀌기 전에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 이게 토지가 또 금투금투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꾼 건데, 자, 토지를 살 때도 자금 조달과 이용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택처럼. 자, 그러면서 여기에 1번은 무슨 매수예요? 토지. 2번은 토지의 뭐예요? 지분. 그래서 토지와 토지 지분 매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토지를 살 때에는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일 때는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자금 조달.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이거 사서 뭐 하려고? 그게 그거 그냥 갖고 있다가 그거 땅값 뛰면 팔고 그거 투기네. 그럼 세무조사 들어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이에요. 왜? 그럴 때는 얼마?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 너 돈 어디서 났어? 응? 당신 말이야 지금 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거 1,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신이 땅을 지금 20억짜리 무슨 돈이 있어서 사냐고. 그게 꺼져. 오케이, 조사 들어가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토지예요, 지분이에요? 지분 매수할 때는 이게 봐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도 수도권 외 지역인 거 맞죠? 근데 여기 6억이란 말을 동그라미를 딱 치는 순간 아까도 6억이고 여기도 6억이잖아요. 외자는.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놈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매수할 때 수도권 등에 있는 걸 매수할 때는 여기 봐봐요. 1억 원 이상이에요. 모든 거래요. 모든 거래지. 그래서 요거는 모든 거래라는 요 부분을 시험에 낼 때는 1억이 내야지 헷갈리겠죠. 이해되죠? 그럼 딱 보이잖아요. 시험에 낼 거. 그래서 아까는 주택, 지금은 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방이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거부를 한다 그러면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특히 아까 여러분은 개공이가 되시게 되면 이 1번은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지 읽어드려요. 지금 배우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우리 좀 전에까지 배웠던 법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공이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줬을 수 있죠? 다리 역할을 했답니다. 그럴 때는 해당 개공이가 자 뒤에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기 뭐야?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자격증 따서 실무에 종사하자마자 그날 매매 계약서 쓰면 여러분이 그날 바로 해줘야 되는 거야. 계약서 썼으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실무에 종사할 거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나머지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신고 필증, 신고 받았다는 증을 강남구청은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뭐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 거민이나 이런 거를 한 바퀴도 안 돌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한 2바퀴 때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신고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 나오게 되고요. 자, 제출 대행들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금지행위도 뭐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번 달에는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히려 이제 이 해제 신고 제가 별표 하나 쳐왔죠. 여기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제가 이렇게 또 동그라미도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 왔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이 왜 그런지 한번 판단하십시오. 자, 여기 있는 1번 옆으로 화살표 직거래. 직거래라고 쓰세요. 직거래. 직거래라는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있죠. 자, 옆에다 화살표 뽑고 요거는 개공이가 개입된 거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건 2번, 1번은 당사자들끼리 직거래했을 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란 얘기는 빠그러진 거에 아니에요. 빠그러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직거래라의 뜻은 A라는 매도인하고 B라는 매수인이 친구 사이야.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야. 그래서 돈 주고 받고 막 이게 서로 간에 다 얘기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둘 간에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나 계약금 그냥 돌려주고 안 팔면 안 될까? 친구가 아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뭐 너하고 나 무슨 그런 게 중요하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마. 없던 걸로 하자야. 이렇게 되면 계약이 빠그러진 거예요? 안 빠그러진 거예요? 빠그러졌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둘이 빠그러진 거 알아요? 몰라요? 아 둘이서 대화했잖아. 그럼 그렇게 해 친구야. 아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래. 미안해. 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놓고 나서니까 빠그러졌다는 것을 공동으로 맨 끝에 봐. 신고 뭐예요?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빠그러진 거 알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하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는 개공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A라는 매도인하고 B라는 매수인 사이에서 이렇게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약금 건네고 자, 이제 이렇게 거래 신고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금 잔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A가 B한테 연락해서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까 자기 안 팔겠대요. 그래서 여기는 B가 A한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계약이 빠그러졌어. 그럼 빠그러진 거를 잘 생각해 봐요. 개공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지. 왜? 계약이 빠그러졌지. 그러고 나서 A하고 B가 개공이한테 연락 와서 복비 드릴게요. 10억짜리 아파트는 복비가 0.5%니까 계좌 불러주세요. 500씩 입금해 드릴게요. 야, 이렇게 신사적으로 500씩 입금해 드릴게요 하고 전화 오는 매도인 매수인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본인들이 복비 주기 싫어서 전화해도 씹고 모른다 그러고 못 준다 그러고 배째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개공이는 이 계약이 됐을 때 거래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이제 빠그러졌으면 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꼭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개공이가 주어일 때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기초 때 제가 이해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매번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뼈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위에는 하여야 한다. 밑에는 할 수 있다고 위아래 지금 주어가 다르게 제가 동그라미 쳐왔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자 신고를 하여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물어볼 때 제일 싫어하는 대답 알죠? 하여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수 있다. 아 제일 얄미워. 틀리는 사람보다 더 얄미워. 예, 하여야 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 지금 기초 수업을 제가 설명한 걸 듣고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제 이걸 다 까먹고 요이 땅 하고 시험을 들이대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앞으로 1년 동안 시험 보고 속상해하고 또 보고 또 외우고를 끊임없이 1년간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제 신고 내용들 쭉 있는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뭐 특별한 얘기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검증도 보시고 자, 제가 넘어가는 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준비를 했지만 일부러 뺄까 하다 그냥 넣은 겁니다. 자, 대신 여기 별표 친 거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몇 페이지? 자, 정정 신청 써 있나요? 자, 옆으로 화살표. 이거 공부해요. 자, 옆에다가 원시적 요인. 자, 원시적 요인. 원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 신고했다 그 얘기예요. 자, 왔다 갔다 올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93페이지 잠깐 보시면 쌍가로 2번에 변경 신고라고 적혀 있나요? 예, 요거는 옆으로 화살표. 요거는 후발적 요인입니다. 요거는 후발이에요, 후발. 후발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바꿀 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번 기초니까 이 정정과 변경 신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뭐 1년마다 이렇게 매년 겪다 보면 그 선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억 남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근데 우리 대방에 있었던 한 수강생 분이셨는데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정도 전에 학원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제가 볼 때 한 60대 여성분이셨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박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 일본의 뭐 와세다 대학도 나오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학원 다닐 때 6과목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공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에 비하면 중개사법은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자, 그분이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아 이분은 당연히 붙겠구나. 그래서 난 당연히 붙을 줄 알고 뭐 성적표 봐도 뭐 공법이 좀 그렇게 좀 열심히 해도 점수 많이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개사법 좀 소홀히 해서 조금 그건 걱정됐는데 그래도 떨어질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처럼 시즌이 딱 시작되는데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갖고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오셨길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오셨냐고.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제가 정정과 변경에 대한 얘기를 빗대어서 예를 들을게요. 정정은 원시 후발, 원시 변경은 후발. 자,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1번 문제를 풀었어. 자, 민법을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3번일 수 있죠. 그 3번이야.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풀고 나서 답안지 작성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면 1번에 자, 이게 1번 문제 체킹이면 이렇게 오지선다로 돼 있으면 어디다 체킹하면 돼요? 아, 답을 풀었으니까 몇 번에 체킹해요? 3번에 체킹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체킹하려고 이제 3번 다 해놨는데, 자,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다 체킹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여기다 마킹만 여기다 옮겨 적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론을 지금 20문제를 못 풀었어. 못 풀었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대. 자, 10분 있다 거들 거니까 빨리 하시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수험생이라고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자, 10분 남았대. 어떻게 요거 민법부터 마킹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서 막 해요? 아니면 이걸 먼저 풀어? 마킹 먼저 해? 그럼 어차피 이거 채점 안 하면 꽝인데. 아, 찍는다고? 몸에 배 있네. 자연스러운데 그냥 찍는 게.
아 그렇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 뭐 이거 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차피 개로는 계산기는 다 계산 문제는 3번 긋는 거야. 근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공학 계산기를 들고 다니더라고 선배들. 아, 참 희한해 죽겠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 그럼 빨리 그럼 찍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거 막 찍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풀다가 찍다가 막 이러다 보면 막 당황하지. 근데 5분 남았대. 아 이 미치겠네. 이게 아직도 10개를 못 풀었어. 어떻게 해? 아니 3분 남았대. 이제 안 되겠다. 답안지 옮겨 적자 하다가 찍었어요. 아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잘못 찍었네 이거. 이 봐봐. 저 원래 어디다 찍어야 돼. 그리고 어디다 찍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찍었지. 이게 정정이야. 요런 느낌일 때 감독관님 죄송한데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저 이거 지금 잘못 찍어갖고 큰일 났어요. 좀 아유 저 3분 남으면 안 돼. 아유 죄송해요. 바꿔주세요. 알았습니다. 꼭 다음에 안 바꿔드립니다. 하면서 바꿔줬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이거 지우고 일로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요게 바로 정정 신청이야. 처음부터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다 찍은 거잖아. 처음부터 잘못 찍은 게 바로 정정 신청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후발적 요인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요건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그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선생님 떨어질 실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와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문제 다 풀고 누워 있었대요. 근데 10분 남았대요. 그럼 10분 남았다고 이제 감독관이 얘기하면 계속 누워 있어요. 이제 다시 시험지를 훑어봐요. 그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된 거야. 왜 훑어봐? 그냥 누워 있지. 훑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1번을 지금 몇 번 썼어? 처음에. 아니 요거 3번 썼어요 안 썼어요? 썼지? 답이 4번 같다. 이 답 4인데 바꿀까 말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그냥 누워 있지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꿔 안 바꿔? 아니 바꾼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뭘 안 바꾸기 뭘 안 바꿔. 감독관님 바꿔주세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여기다 바꾼 거야. 근데 시험 끝나고 답을 맞춰보니까 3번이 맞았던 거야. 틀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바꿨는데 2문제를 바꾸셨대요. 2문제를 바꿨는데 2문제 바꾼 게 다 틀렸대요. 가만히 냅뒀으면 2개 다 맞았대요. 근데 더욱 불행한 건 뭔지 알아? 아직도 내가 뇌리에 까먹지 않는 이유가 2문제를 바꿨는데 2개가 다 틀렸죠. 이해돼요? 근데 하나가 모자랐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 걱정인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3번을 처음에 썼다 4번으로 바꾼 거는 내가 잘못 마킹했네 이거예요. 나중에 바꿀 일이 생겼어. 나중에 후발적으로 바꿀 일이 생겼지. 이게 바로 변경 신고예요. 그래서 똑같이 답안지가 3번이 4번이니 3번이 4번이니 해도 요거는 정정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뭐요? 변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게 바로 우리 기초 강의 때 개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과 변경은 달라요. 요거를 우리 공시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공시법 등기법 시간에 경정 등기라는 걸 듣게 되고 요거는 공시법 시간에 변경 등기라는 걸 듣게 돼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라는 공시법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셔도 돼요. 느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정신청 개념을 제가 기초 때 잡아드렸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정정신청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은 신고한 내용 중에서 다음에 하나 내용이 어떻게 기재? 아니 나 미치겠네 이거냐. 이거 3번인데 모르고 4번을 썼네. 내가 잘못 기재했네. 그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 이거 꼭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요? 아니 안 바꿀 수도 있다고 해야 여기 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야. 누워 있으라 그랬잖아. 힘들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동그라미 쳐갖고 왔는데. 자, 꼭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뭐 꼭 바꾸는 보고 뭐 합격하나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해야 한다에 당하는 거야. 따라서 맨 끝에 뭐예요? 할 수 있.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왔겠어요, 제가. 이런데 당한다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거래지분 비율,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면적이나 거래지분 이런 거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지분 비율은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또는 어떤 집을 살 때, 땅을 살 때 A와 B 간의 지분이 비율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비율은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그러고 거래 지분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서 내가 몇 분의 몇을 산다. 그걸 거래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의 실익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번만 얘기해 줘 봐요. 몇 개예요? 개수로 얘기해 봐요. 몇 개예요? 5개죠.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요. 매력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애워서 시험장 가셔야죠.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또 오늘 애운다고 또 집에 가서 거거 개거거 거거 개거거 그거가 뭔거 이래갖고 해봐야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얼마나 반복해서 여러분 머리에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나중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넣어드릴 시즌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신고요? 변경. 이제 느낌은 알았잖아요. 자, 그럼 변경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럼 그분 아까 누워있다가 잘 생각해봐. 10분 남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일어나서 시험지 다시 봐서 바꿔야 돼? 안 바꿔도 돼? 안 바꿔도 되지? 괜히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봐. 변경 신고하여야 할 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히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잖아. 왜 했어? 안 하면 그냥 붙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자, 여기는 8개가 있는데 거래 지분 비율이나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조건 기한. 특히 만약에 꼭 외우고 싶으면 미음하고 비읍번 정도 외워 놓으면 뭐 저는 더 말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미음이 거래 가격, 비읍이 뭐예요? 중도금. 자, 요 두 가지만 요번 달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 놓으시면 좋은데 제가 팁을 좀 드릴까요? 거래 가격은 돈 얘기예요, 아니에요? 얼마에 팔 건지 얘기죠. 그다음에 중도, 금, 장금도 돈 얘기예요, 아니에요? 돈 얘기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돈 얘기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정정 신청 사항에는 없어. 변경 신고에만 있어. 과거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본 적 없겠지만 제가 전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정정입니다. 기억부터 미음번 사이에 봐봐. 거래 가격 없지. 중도금, 잔금 없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여기다 5번 지문에다가 요 자리에다 거래 가격이나 중도금, 잔금 같은 거 넣으면 어서 다 보던 거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 대신에 참 요거 하나 더. 제가 이 선배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 많이 오냐면 요거 질문 많이 와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얘기해 줘 봐요. 면적이죠. 자, 동그라미 친 거 면적. 자, 92페이지 거. 자, 그럼 면적은 자, 보고 얘기해요. 정정, 변경. 얘기 좀 해봐요. 왜 나는 정정, 정청 그렇게 들리지? 예. 정청. 자, 예. 귀가 이상한가 봐. 자, 정정이죠? 예. 자, 기다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예요? 변경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뭔지 얘기해 줘 보세요. 자, 제가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받는 게 면적이야. 선생님, 그러면 면적이라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정정 신청 사항으로 쓸까요? 변경 신고 사항으로 쓸까요? 질문 올 수 있죠.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아직도 정정 변경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미음번, 비읍번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면적으로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만약에 A가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금액은 3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토지를 B라고 하는 요 사람이 자, 토지를 100제곱미터를 3억에 매수인한테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가운데서 개공이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거래 신고는 누가 해요? 개공이가 하여야요, 할 수요? 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동네는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1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30평이 됩니다. 그래서 30평을 얼마에 파는 거예요? 3억에. 뭐 강남으로 치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30평의 땅을 3억에 B한테 팔았다라고 이제 매매 계약을 썼고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개공이가 100제곱미터라고 강남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1000제곱미터라고 신고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몇백 평이야? 아니 이게 30평이면 300평이잖아. 강남역 사거리에 300평 토지가 3억짜리가 있나?
말도 안 되잖아. 지금 3억짜리도 30평도 3억짜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남구청에 신고를 받아보는 순간 개공이한테 연락 와요, 안 와요? 연락 오죠. 개공이님. 아니 300평짜리가 3억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그러자 여기 있는 씨가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 어제 신고하셨잖아요. 천에. 아우 미치겠네. 잘못했네요 제가. 저 이거 100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 잘못했네요. 답이 4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내가 잘못 막히겠네. 답안지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필이에요? 이게 정정신청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뭐로 했어야 돼? 100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로 한 거예요? 1000으로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정정신청이야. 근데 변경신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일 때냐면 잘 들어봐요. A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가 얼마예요? 100이죠? 맞아요? 근데 요 옆에 짜투리 땅이 3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은 이미 100에 대해서 체결이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A가 며칠 있다 B한테 연락했어요. 저 매수인님, 네 그날 땅 보실 때 그 옆에 짜투리 땅 있잖아요. 30제곱미터. 아, 예 있죠. 아니 뭐 그거는 안 파신다면서요. 그냥 뭐 그거는 뭐 쓰신다며요. 아예 그래서 좀 며칠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것도 사세요. 그래서 여기 100제곱미터가 얼마예요? 3억이니까 30제곱미터면 대충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사세요. 내가 그냥 이거 2천만 원에 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그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간 거야. 사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몇 제곱미터로 거래 신고가 된 거야? 100제곱미터로 신고가 된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대로 30제곱미터를 뭐 한 거예요? 추가 매입한 거예요? 아니에요? 추가 매입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로 바뀌어? 130제곱미터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면 면적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었지. 그럼 이거는 추가 매입이라는 거는 원시 후발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후발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원시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면적만 외워갖고 그냥 개념 없이 공부하면 절대로 그 실력은 실력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물어볼게요. 추가 매입하면 면적 바뀌는 거 맞죠? 그러면 돈도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거래 가격도 바꿔야지. 그러면 중도금 잔금도 금액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바뀌는 거는 후발적 요인에서는 돈이 나오지만 원시적 요인에서는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거거고 개거거고도 그 다음에 필요한 거지. 그냥 믹스 앞글자 따서 얼마나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 들어드리는 것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큰 토대가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기초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변경 신고에 대한 별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내용들 쭉 읽어 보시고 이렇게 변경 신고하게 되면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한 10분 15분만 더 할게요. 자, 요번에는 자, 두 번째 기까지 갈게요. 자, 여기 보면 뭐 자, 동그라미 칠게 뭐예요? 주. 아까 무슨 봉투? 다시 이거 또 까먹었다. 자, 무슨 봉투? 부주 봉투를 어디다 넣어서 가요? 왜 토에다 넣어서 간다 그랬죠? 그 주가 바로 주택 무슨 차?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요것도 배경 지식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부주 봉투. 자, 들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2년 전에 자, 칠판. 자, 지금부터 2년 전에 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나온 어떤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아까 토지였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지금 나오고는 여기 주택 임대차 신고 있죠? 예, 요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셨던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대통령의 주요 골자는 전부 다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았고 집값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던 정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런 정책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얼굴 빨개질 사람들 많을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A가 여러분이야. 자, 여기 본인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본인 A예요. 그리고 들어봐. 그럼 되게 재밌어.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자, 이 동네 지금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산 거야. 두 채야. 그럼 1가구 몇 주택이에요?
2주택 맞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은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게 아니라 B라는 사람한테 그냥 전세 주고 싶어. 임대차 주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제 말 이해돼요? 물론 가운데서 이제 개공이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자 A한테 자 여러분이 A인데 B한테 만약에 전세를 줬는데 전세 보증금이 5억에 줬다 치자. 또 임대차를 줬는데 임대차 반전세 반월세 해도 상관없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이라고 치자. 그냥 대충 짓거릴게요. 자, 이 정도야. 그럼 전세 5억 갖고 칠게요. 그러면 B가 A한테 여러분 A한테 5억 줬어요 안 줬어요? 전세 보증금. 줬죠? 받았죠? 그럼 난 물어볼게. 그러면 여러분이 A라면 5억 받았으면 여러분한테도 소득이 있는 거야? 소득이 없는 거야? 아니 5억을 줬다니까? 전세 보증금? 그럼 여러분 받았잖아. 그럼 나에게도 소득이 있는 거야? 소득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받아가지고 뭐 남편 그 회사 한다고 해서 밀어주고 뭐 하나 남는 것도 없어요. 이해돼요? 아니 뭐 여기 뭐 전세 얘기 뭐 저건 뭐 융자 얻은 거 갚고 그러니까 내 씨 동전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나중에 나갈 땐 집 빼나가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이런 느낌이에요. 소득이 있는 느낌이에요. 소득이 있지? 그럼 질문해 볼게. 그럼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득세 냈어요? 세금 낸 적 있냐고. 이건 안 내야 되는 게 맞아? 그래 물어볼까? 그럼 여기 봐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200. 그럼 여기 달달이 얼마씩 보내? 200. 이건 1억은 나중에 얘기하자. 200씩 보냈지? 그럼 소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월세 200이든 100이든 50만 원이든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하나도 월세 70이든. 그럼 세금 신고 소득세 해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이제 얼굴이 슬슬 빨개지네 이제. 세금 해야지. 소득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야 이거 이렇게 2주택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전세 놓지 말라고 이거 해서 투기하지 말라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해. 야 이거 세금 다 걷어들여. 아주 죽여버리자 아주 그냥. 이거 다 걷어들이면 어디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다 걷어들여. 근데 그걸 어떻게 걷어들이죠? 오케이. 앞으로는 이런 계약이 되면 봐봐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 무슨 차? 임대차 계약이 되면 와서 신고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전세 얼마인지 월세 얼마 받는지 다 신고해. 받아가지고 그 세금 다 걷어들여. 죽여버리게. 이래서 만든 제도야. 굳어지는데. 자, 여러분 여기 낼 사람 많잖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야 유예시키자 해서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과세 자료를 쓰려고 한 건데 지금 이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는 1년 정도 유예를 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유예 기간 끝나고 나서 시행하기에는 지금 어때요 경제 상태가? 아유 지금 막 이자가 너무 막 이자 폭탄에 지금 여기 뭐 두 채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경매 넘어가니 많이 나중니 많이 지금 이것도 경매 넘어가니 많이 그런데 이것까지 죽어버려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시행되기는 쉽지는 않은데 시행하게 되면 이거 세금 다 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다 넣게 돼. 그래서 바로 이 주택임대 친구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 두 정부는 전부 다 이 부동산 정책들을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전부 세금으로 때려잡아서 죽여버리겠다가 두 정부의 골자였어요. 근데 결국은 집값은 잡히진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을 제가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선생님 이거 신고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설명해 주려고 형광펜 도배 갖고 온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에 자 가로 안에만 읽어보시고 대하여 자 봐봐요. 보증금이 얼마? 동그라미 쳐왔잖아요. 지금 자 색연필로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라는 얘기는 또는이에요. 월차임이 얼마?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하라는 얘기고 신고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두세요. 보증금 6천에 자 월세가 얼마요? 3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할 때 자 여기 잠깐 보시죠. 또는이라는 건 둘 다요?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면 여기 앞에 1번 요거를 2번이라 치면 1번과 2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가 있잖아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한다. 이게 동시 충족이 아니라 또는 선택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매스컴에 많이 떴었냐면은 자 취지만 제가 이해시킬게요. 요것만 갖고 예를 들게. 예를 들면 자 A가 여기 고시텔 건물 사장이야. 임대인이야. 근데 여기서 B가 고시텔에서 한 달에 월세 45만 원 내면서 공부하고는 고시생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월세 얼마 내요? 그러면 45만 원이면 30만 원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그러면 둘 중에 또는 둘 다 충족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지.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 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혼자 해, 공동으로 해.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다니고 하여야 한다잖아. 그럼 여기는 A가 B한테 뭐라 그래? 야, 학생, 내일이 30일이야. 아니 저 임대인님 뭐가 30일인데요? 내일 저기 학원 가지 마. 나하고 저 잠깐 갈 데가 있어. 아니 어디를 가시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러 가야 돼 이놈아. 네가 공무원이 될 놈인데 이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고시생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월세 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신고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30만 원 넘으면 다 앉는 거야. 이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근데 과연 이 고시 공부하는 1년에까지 두들겨 잡을 만큼의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작지 않아요? 30만 원이?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많아서 시행 전에 이해되죠? 근데 그대로 지금 뭐 법이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봐도 야 이거 고시 공부하는 친구까지 공무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돼야지 주택임대차 신고가 먼저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 금액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아. 집값도 엄청 뛰는데요. 30만 원이면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월세가. 자,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등이 신고를 할 수 하여야. 얘네들은 장난 안 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 지금 집주인과 고시생이라고 해도 인적사항 알아야 될 거고 목적물 알아야 되고 특히 보증금과 월세는 기본이죠. 그래야 세금을 걷어들일 때 과세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약 체결일을 알아야 30일을 기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라면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요? 신고 대상 지역 보이죠? 자, 그래서 신고 대상 지역은 자 2번 보세요. 특별자치시 할 때 시자 동그라미, 특별자치도 할 때 도자 동그라미. 그다음 가로 걸 뺄게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 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라고 쓴 거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선배들한테 어떻게 강의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 도 맞죠? 그 다음에 시, 군, 구 맞죠? 그래서 시도, 시군구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좀 꽁수를 부린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제도가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선배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서 시험 보내드렸냐면요. 주택 두 글자 맞아요? 주택 두 글자 시도, 임대차 세 글자 시군구, 주택 두 글자 시도, 임대차 세 글자 시군구, 시도 시군구, 주택 임대차.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이게 딱 돌아서 뭐. 가끔 이렇게 끝까지 해서 그냥 목에 피나도록 도와주면 합격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 두 글자 뭐예요? 시도, 임대차 세 글자 시군구, 주택 임대차 시도 시군구.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애워가야 돼. 애우고 나중에 이제 여유되면 이제 가운데 광역시나 경기도의 군지역이다 이런 것도 좀 애워가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할 시간들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자,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들 공동신고 의제. 자, 요거 봐봐. 자, 요거까지 제가 이거 사갖고 이렇게 했어. 자, 어떤 분은 왜 우리 거에는 없냐? 거기는 없어. 자, 그래서 공동신고 의제 저 좀 보세요. 자, 일부러 제가 고시생 얘기를 왜 한 줄 알아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한 거야. 자, 제가 먼저 들어봐요. 아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신고 전에 배웠던 신고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인 거 맞아요? 잘 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는 공동신고 의제라는 규정이 없어. 이 공동신고 의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그래서 좀 눈에 띄게 하려고 제가 이모티콘도 한번 넣어봤는데 자, 중요한 건 잘 들어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A가 고시건물 임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B가 고시생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기해 줘봐요. 원래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일방이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지. 잘 들어요. 근데 A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학생 내일이 30일이야.
너 나하고 내일 저 강남구청 가서 나하고 신고해야 돼. 그러면 고시생이 뭐래? 저기요, 임대인님, 저 다음 달에 공무원 시험 봐요. 아, 지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저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야, 이놈아,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A라면 학생은 공부해. 그럼 내가 혼자 가서 하고 올게. 이래야 돼요. 인간이 되라고? 자, 다시 학생은 공부해. 혼자 할게 라고 해요. 인간이 되라 그래야 돼요. 그래, 공부해. 그럼 학생 공부하고 내가 그럼 가서 혼자 할게. 그러면 이 B를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고시생이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된 마음으로 그냥 안쓰러워서 혼자 해주는 거야. 에? 거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그냥 공부해. 학생은 그럼 내가 알아서 혼자 해볼게. 이런 느낌이지. 뭐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구청 가서 너 거부한다고 내가 신고서 쓴다 너. 과태료 딱 두들겨 맞게. 이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봐요. 당사자 중 일방이 자, 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인 강남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여기 봐요. 제출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라는 얘기는 혼자 왔지만 둘이 온 걸로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는 보면 예외가 무슨 신고? 단독 신고할 수 있지. 그러면 임대인이 혼자 가는 거 맞지? 근데 이 단독 신고는 일방이 신고를 뭐 한 거야? 거부한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여기 공동신고 의제는 거부한 게 아니라 학생은 공부해. 아유 나도 뭐 너 학생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공부할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내가 가서 하고 올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럴 때 여기 있는 건물 주인이 혼자 가는데 임대차 계약서 가로 안에 어떨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그 다음에 입금증. 자 뒤에 건 안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야 하지 않았을 때야. 하지 않았을 때인데 상식적으로 이 둘 간에 계약서 썼을까 안 썼을까? 아니 썼겠지. 한 달 월세 45만 원이면 중개업자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고 이거는 안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계약서를 안 썼으면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계약서를 썼으면 1번, 안 썼으면 2번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만약에 계약 갱신 요구,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다음 주에 하겠으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뭐 갱신한 거 없다 그러면 이것도 안 가져가도 돼. 1번만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왔지만 둘이 신고한 걸로 봐주겠다 그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잘 들어요. 얘가 고시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야. 얘가 일반인이야. 일반인인데 건물 주인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저 거래 신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바쁘다고요. 자꾸 전화하세요. 지금 영업 중인데 자꾸 바쁜데 짜증나게 전화하시냐고. 알았다고 월세 안 밀리면 될 거 아니야. 끊어버려. 다음날 또 전화했어.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시냐고. 월세 밀린 적도 없는데. 아니 저 거래 신고해. 아 이거 알아서 하시라고. 뭐 과태료 때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꾸 전화하냐고. 지금 손님 막 얘기 중인데. 그럼 이거는 알았어. 아들 같은 마음으로 혼자 가는 거에 거부한 거야. 거부한 거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방이 거부를 한 거 아니야. 신고를. 자꾸 전화하냐 끊으라고 지금 바쁘다고. 그럼 어떻게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지. 이해돼요? 그럴 때에는 자 단독으로 신고할 땐 여기 봐봐. 자 다음에 서류에다 플러스 뭘 가져가요? 단독 신고 뭐야? 사유서를 가져가야지. 여기다 뭐라고 써요? 사유서에다 뭐라고 써? 전화만 하면 자꾸 영업 중이라고 끊으라 그런다. 어제도 뺀지 오늘도 뺀지 계속 시끄럽다고 끊어버린다. 도대체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 A, B, C에 해당되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야. 계약서를 썼으면 뭐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입금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똑같은데 약간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고시생을 거기다 등장시킨 거야. 아까 고시생은 거부한 건 아니잖아. 그냥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학생은 공부해. 내가 갔다 올게. 근데 이거는 아들 같은 마음은 아니지. 거부한 거지.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여기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변경은 원시 후발. 다시 원시 후발. 해제는 빠그러진 거 맞죠? 그럴 때 여기 계약 당사자는 맨 끝에 신고를 뭐예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공동신고 의제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정 원시 후발. 자 이거 원시 후발 원시 그럼 원시적이죠? 이것도 정정 신청 하여야 할 수
할수.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이런 거 단독 신청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게요. 작성했을 때 계약서 안 하면 입금증 얘기는 그만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자, 이것도 읽어보시되 한마디만 딱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지금 집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기도 하고 다 두 개를 거쳐봤는데 이게 2년이나 신설됐다고 하는데 저는 2년 안에 집주인도 돼보고 세입자도 돼봤는데요. 어떻게 저는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 이유는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은 앞으로도 모를 수 있어. 자, 봐요. 자, 다른 법률 신고에 따른 뭐예요? 의제. 자, 98페이지에 특히 요 1번은 요번 기초 때 꼭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나 보세요. 임차인이 찾았어요?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뭘 해? 전입신고. 자, 우리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해요? 동주민센터. 이해 가죠? 뭐 행복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해죠? 세입자가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봐봐. 먼 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 가서 해요? 이 동네면 강남구청 가서 하죠. 이해돼요? 그럼 이 동네에 역삼 1동, 자, 역삼 1동 동주민센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역삼 1동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강남구청에 가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역삼 1동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받았죠. 그거를 강남구청에다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꼰질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김말자 씨 여기 전세 8억에 들어왔네요. 알고 계세요? 하니까 강남구청은 이미 과세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데 현 정부에서 지금 과세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 없지.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과세 의지가 생기는 순간 죽어버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미 통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강남구청 가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본다 이 두 글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자, 그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다 넣어서 가요? 외토 할 때 외자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10분만 딱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 한 번